이걸 지금 환갑상이라고 차린 거야? 귀를 찢는 듯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에는 콩나물 국밥들만 놓여 있었죠. 뜨거운 국밥들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집안 전체가 국밥 냄새로 가득 찼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5,000원 주셨잖아요. 그 순간 집안 전체에는 차디찬 냉기가 느껴졌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기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이었어요. 시댁 부엌은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수아는 번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집개를 들고 전을 뒤집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수아의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죠. 뭔가를 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어요. 시동생 부부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죠.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과 환한 부엌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수아는 거실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밤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전 한 장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다음 장을 기름에 내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죠. 새벽 4시였습니다. 저녁이면 수아는 어김없이 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를 씻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는 동안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죠. 딸아이가 쪼르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잘했네. 수아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손은 이미 다음 그릇으로 넘어가 있었죠. 딸이 잠시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그릇을 헹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왜 맨날 엄마만 이래? 수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투정도 아니었고 따지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 눈에는 그게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수아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하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수아는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왜 맨날 엄마만 이래? 수아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릇을 헹구고 행주로 닦고 찬장에 올렸어요. 손을 바쁘게 놀리면 생각도 멈춘다는 걸 수아는 잘 알고 있었죠. 퇴근길은 늘 피곤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수아는 늘 같은 길을 걸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날 때였죠. 쿵 소리가 났습니다. 편의점 입구 쪽에서였어요.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장바구니가 옆으로 굴러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곁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손목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이고, 그냥 미끄러졌어. 괜찮아.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몸이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어르신이 겨우 자리를 잡자 수아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말없이 어르신 손에 쥐어줬죠. 아니, 이런 걸. 드세요. 추우시잖아요.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고맙다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피곤한 건 여전했죠. 발걸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수아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죠. 후배 지영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수아 선배, 잠깐 시간 되세요? 수아가 노트북에서 시선을 들었어요. 응, 들어와. 지영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다른 후배 민준도 들어왔어요. 둘 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죠. 이번 캠페인 방향이요. 저희끼리 계속 돌려봤는데 뭔가 계속 걸려서요. 지영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아는 훑어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여기. 수아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타깃이 너무 넓어. 전부 잡으려다 아무도 못 잡는 구조야. 민준이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그럼 이 부분을 좁혀야 하는 건가요? 좁히는 게 아니라 뾰족하게 만드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먼저 정해. 지영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몇 가지를 더 짚어줬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둘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지영이 작게 말했어요. 역시 선배한테 오길 잘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이곳에서 수아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조언을 구하러 오는 후배들이 있었고 그 조언이 통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부엌의 수아와 이 회의실의 수아는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쩐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신우이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유미라는 그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수아 혼자였어요. 시어머니 강정숙이 부엌 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전 다 부쳤어? 잡채는? 잡채 지금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 손님들 오기 전에 다 돼야지. 강정숙은 그 말을 남기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수아는 대답했습니다. 네. 자동 반사였죠.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12회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수아는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당면을 볶으며 거실 쪽을 흘급봤어요. 유미라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정숙은 유미라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아는 시선을 다시 프라이팬으로 내렸습니다. 부엌은 뜨거웠어요. 기름 냄새가 앞치마에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12회째 똑같은 냄새였죠.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조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을 재우고 나면 그제야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기현은 이미 누워 있었죠. 천장을 보고 있는데 기현이 말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냐고 물어봐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원래 그런 분이야. 아기는 없어. 수아는 눈을 감았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죠. 12회 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끝나는 대화였어요. 기현이 몸을 돌렸습니다. 딸깍 침대 옆 스탠드 불이 꺼졌어요.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아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눈은 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현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어 갔어요. 잠이 든 거였죠. 수아는 아직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없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현도 알고 수아도 알았죠.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수아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페이였어요. 5,000원.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한 번 더 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5,000원이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어요. 다음 주 아버지 환갑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5,000원. 갈비 한 점 값이었습니다. 갈비찜한 냄비를 끓이려면 고기만 4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잡채, 전, 나물, 국. 전날 밤부터 손질하고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상이었죠. 5,000원. 수아의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수아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어섰어요. 부엌으로 걸어갔죠. 서랍을 열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머릿속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켰어요. 갈비찜부터였습니다. 12명 분량. 갈비 2kg에 4만 원. 2kg으로는 부족했어요. 3kg은 있어야 했죠. 12만 원이었습니다. 잡채였어요. 당면, 시금치, 버섯, 당근, 소고기. 재료를 하나씩 떠올리며 눌렀습니다. 3만 원이 넘었어요. 전이었죠. 동그랑땡, 고기전, 생선전, 깻잎전. 기름값까지 하면 4만 원은 넘었습니다. 나물 3가지에 2만 원. 미역국 재료에 1만 원. 과일 한 상자에 3만 원. 수아는 합계 버튼을 눌렀습니다. 35만 원이 넘었어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35만 원. 거기에 전날 밤부터 손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몸이 있었죠. 상을 차리고 나서 뒷정리까지 하면 오후 2시는 넘어야 끝났습니다. 그걸 5,000원이라고 불렀어요. 수아는 계산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딸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보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숫자로 보고 나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35만 원과 5천 원이었어요. 수아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이번에도 내 돈으로 채워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올 것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생각이 들어도 금방 다른 것으로 덮었어요. 어쩔 수 없다.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도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덮어왔죠. 그런데 오늘은 덮이지 않았습니다. 5천 원이었어요. 그 숫자가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수아는 계산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섰어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닫았어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죠. 이번에도 내 돈으로 채워야 하나. 그 질문이 오늘 밤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갔어요. 냉장고에 떨어진 것들을 사야 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정육 코너 앞에서 멈췄어요. 갈비였습니다. 선반 위에 한 팩씩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수아는 한 팩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서 가격을 봤죠. 15,000원이었어요. 5,000원의 3배였습니다.
수아는 팩을 도로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손님이 갈비를 2팩 집어 카트에 담고 지나갔어요. 아무렇지 않게요. 수아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12명 분량이었어요. 팩으로 치면 6팩은 있어야 했죠. 9만 원이었습니다. 갈비찜 하나만으로요. 수아는 갈비팩을 선반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어요. 또 내려놓았습니다. 선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육 코너는 늘 차가웠죠. 이번에도 사야 하나. 이번에도 내 돈으로 채워야 하나. 수아는 갈비를 집지 않은 채 손을 장바구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육 코너를 벗어났어요. 두부와 계란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죠. 마트를 나오는 길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갈비를 사지 않은 손이 장바구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거웠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끝냈어요. 딸이 씻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펼쳤습니다. 수아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닫았죠. 딱히 꺼낼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열었어요. 다시 닫았죠. 딸이 연필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조용한 거실이었어요. 수아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딸의 뒤통수가 보였어요. 단발머리가 숙제를 하느라 앞으로 숙여져 있었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뒤통수를 보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고 시댁이 생기고 명절이 돌아오면 이 아이도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게 되는 걸까요? 5천 원을 받고 35만 원짜리 상을 차리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수아는 눈을 내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앞서가는 거라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한번 든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수아는 딸 곁으로 갔습니다. 숙제를 들여다봤어요. 수학 문제였죠. 수아가 손가락으로 짚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해봐. 순서가 바뀌었어. 아, 맞다. 딸이 다시 연필을 잡았어요. 수아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딸의 연필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사각사각.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환갑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더 먼 이야기였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참는 걸 보면서 자란 아이는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수아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딸을 재우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일찍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수아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흘렀어요. 첫 번째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추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날 밤에 전화를 했죠. 내일 아침 6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설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해보고 싶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시동생 결혼식 전날 밤도 떠올랐습니다. 꽃 장식을 혼자 다듬었어요. 자정이 넘어서까지 했죠. 시누이 지수는 일찍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수아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 환갑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50만 원을 썼어요. 상을 차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죠.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12회 동안 돌아온 것이 없었어요. 딱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어요. 기현의 숨소리가 여전히 고르게 들렸죠. 폭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게 하고 싶었죠. 받은 만큼만 하고 싶었습니다. 5,000원을 받았으면 5,000원어치를 드리면 됐어요. 수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죠. 콩나물국밥 포장. 가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30년 된 노포였어요. 한 그릇에 5,000원이었죠. 수아는 그 가게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딸은 학교에 갔고 기현은 출근했어요. 집안이 조용했죠. 수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어제 저장해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달라지는 거였어요. 12회 동안 해온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였죠.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였습니다. 수아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국밥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12그릇 포장 주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몇 시쯤 오실 거예요? 9시요. 적어둘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아요. 네, 이수아 고객님. 토요일 9시 12그릇 포장이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과 지금은 달랐다는 걸요. 저녁이 되어 기현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나자 수아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기현이 넥타이를 풀며 부엌 쪽을 봤습니다. 밥은? 식탁에 있어. 기현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수아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기현이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환갑 음식은 어떻게 할 거야? 수아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 다 됐어? 뭐가? 준비했어. 기현이 수아를 봤어요. 수아는 핸드폰에서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뭔가 더 물어보려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기현도 느꼈죠. 평소 같으면 수아가 이맘때쯤 재료 목록을 적거나 마트에 다녀온 얘기를 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냉장고에 장을 본 흔적도 없었죠. 기현은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수아는 방으로 들어갔죠. 기현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화를 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면 수아한테 다시 물어볼까? 기현은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물어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뭔가를 알게 되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할지, 수아 편을 들어야 할지. 기현은 그 선택을 12회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됐어요. 기현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냥 보는 척 앉아 있었죠.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죠.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수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 시댁 가는 날과는 달랐습니다. 앞치마를 챙기지 않았어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죠. 머리를 빗고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기현이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수아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으니까요. 뭔가 물어보려는 것 같았지만 수아는 먼저 말했어요. 나 먼저 다녀올 곳 있어. 이따 같이 가.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차를 몰았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이 낡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 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수아 고객님이세요?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준비해뒀습니다. 주방 쪽에서 뚜껑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하나씩 카운터 위에 올렸습니다. 용기마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봉투 입구를 잘 묶었죠. 12그릇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봉투 사이로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잔치 있으세요? 환갑이요. 아, 좋으시겠다. 가족분들이요? 네. 사장님이 웃었어요. 저희 국밥이 뜨끈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빨리 드셔야 맛있으니까 가시는 길에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양손에 하나씩이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차에 봉투를 실었습니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운전석에 앉아 잠깐 앞을 봤습니다.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12회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봉투를 한번 봤습니다. 봉투 사이로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봉투를 들고 들어오자 기현이 시선을 봉투로 내렸습니다. 그게 뭐야? 음식? 이게 음식이야? 어디서 산 거야? 수아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가면 알아. 기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평온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긴장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기현을 멈추게 했어요. 가자. 수아가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기현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수아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봉투가 놓여 있었죠. 차 안에 국밥 냄새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어요. 기현이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봉투를 봤어요. 다시 앞을 봤죠. 잠시 후 또 봤습니다. 그거 국밥이야? 응. 국밥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12그릇. 기현의 손이 핸들 위에서 살짝 굳었어요. 수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12그릇을 왜? 12명이니까. 기현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었어요. 차가 멈췄죠. 기현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환갑 음식이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침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었죠.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기현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자꾸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수아의 표정이 그때마다 막았어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흥분한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온했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기현은 다시 봉투를 봤어요. 국밥이었습니다. 12그릇이었어요. 아버지 환갑날 아침에 아내가 국밥집에서 포장을 해왔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죠.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현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아야, 이거 어머니한테 미리 말은 했어? 수아가 기현을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안 했어. 기현의 입이 굳었습니다. 왜 안 했어? 미리 말을 해야지. 어머니도 나한테 미리 말 안 하셨잖아. 기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카카오페이 5,000원. 메시지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기현의 손이 핸들을 더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신호 하나를 더 지났어요. 시댁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현은 속도를 줄였어요. 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잠깐 생각했어요. 미리 알려드리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수아가 이미 문을 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현이 서둘러 시동을 껐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아는 뒷문을 열어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요. 양손에 나눠들었습니다. 봉투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하얀 김이었죠. 기현이 수아 옆에 섰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기현을 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수아는 잠깐 기현을 바라봤습니다. 기현의 눈이 불안해 보였어요. 수아는 알았습니다. 기현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요. 어머니의 화가 아니었어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두려운 거였죠.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하는지,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지. 12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요. 수아는 아무 말 없이 먼저 걸었습니다. 기현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따라갔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로요. 봉투를 든 수아의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은 걸음이었어요. 그냥 가는 걸음이었죠. 기현은 그 뒤를 따라 시댁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수가 보였습니다. 신우이 지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와 기현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러다 수아 손에 든 봉투를 봤죠. 언니 왔어요. 그게 뭐예요? 수아가 봉투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국밥.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보고 수아 얼굴을 봤어요. 다시 봉투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입이 반쯤 열렸어요. 국밥이요? 라고 물으려는 것 같기도 했고, 왜요? 라고 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지수가 뭐라고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현이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가 작게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기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데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걸렸어요. 거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 남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볼륨이 낮았습니다. 뉴스 앵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죠. 유미라는 부엌 쪽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강정숙은 아직 안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씩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용기가 식탁 위에 하나씩 놓일 때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국밥 냄새가 거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지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왔어요. 일곱, 여덟, 아홉. 유미라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열하나, 열둘. 12개의 용기가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유미라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용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죠. 30년 된 국밥집이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이미 의자를 빼고 앉으려는 참이었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수아는 지수를 봤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환갑상이야. 지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다시 용기를 봤습니다. 12개의 국밥 용기가 식탁을 채우고 있었어요.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시아버지 남씨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식탁 쪽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소파에 앉은 채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기 앞에 용기 하나를 당겼어요.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수아가 먼저 앉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요. 늘 마지막까지 부엌에 서 있다가 모두 다 자리를 잡고 나서야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을 차린 사람이 마지막에 앉는 것, 그게 12회 동안의 순서였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미라가 자기 앞에 놓인 용기를 손으로 옆으로 조금 밀었어요. 그러고는 기현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눈빛이었어요. 기현은 거실과 식탁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은 거실 쪽, 한 발은 식탁 쪽이었어요. 눈이 수아와 지수와 유미라 사이를 오갔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방을 향해 눈이 한 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수아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니, 어머니 나오시기 전에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러면 어떡해요? 수아는 지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도 나한테 얘기 안 하셨는데. 지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시아버지 남씨는 소파에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거실 구석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안방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수아는 뚜껑 위에 얹은 손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12해 동안 기다려온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강정숙이 나왔어요. 외출 준비를 마친 차림이었습니다. 환갑날이었으니까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오다가 식탁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식탁 위를 봤습니다. 12개의 용기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국밥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정숙의 시선이 용기에서 수아에게로 옮겨갔어요. 수아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 손을 얹은 채로요. 강정숙을 보고 있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숙이 식탁으로 걸어왔어요. 천천히였습니다. 용기 하나를 집어들었죠. 뒤집어 봤어요. 가게 이름을 봤습니다.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국밥이요. 수아의 대답은 짧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국밥을 왜 가져온 거야?
환갑 음식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유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보고 있었어요. 기현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강정숙이 수아를 봤어요. 수아는 강정숙을 봤습니다. 환갑 음식을 국밥으로 가져오면 어떡해. 사람들이 오는 날이잖아. 오늘 오시는 분들이요? 그래. 식구들이잖아요. 강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아는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시아버지 남씨가 소파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낮아서 뉴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남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죠. 강정숙이 식탁 한쪽에 놓인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에 들었다가 식탁 끝으로 밀었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이걸 환갑상이라고 차린 거야?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강정숙을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언니도 앉아 있고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기현이 수아 쪽으로 반걸음을 뗐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강정숙과 수아를 번갈아 보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계속 식탁 위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무도 뚜껑을 열지 않았지만 용기 사이로 새어나오는 온기가 거실 안을 조금씩 데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기 앞에 용기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뚜껑 위에 손을 얹은 채로 강정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떨리는 얼굴도 아니었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12해 만에 처음으로 이 식탁에서 먼저 앉은 사람이었어요. 강정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 있는 동안 지수가 수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언니, 어머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이러면 어떡해요. 수아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어머니도 나한테 미리 말 안 하셨잖아. 5,000원 보내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 지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수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지수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때 유미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걸 환갑상이라고. 수아가 유미라를 봤어요. 유미라는 수아의 시선을 받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했어요. 음식을 이렇게 해오면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 씨는 명절마다 뭘 하셨어요? 유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지난 추석에 부엌에 몇 번 들어오셨어요? 제사 때는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유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유미라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물어봤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기현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와 유미라 사이를 봤어요. 지수가 시선을 내린 채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강정숙은 식탁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기현이 수아 쪽으로 반걸음 나왔습니다. 수아야, 일단. 수아가 기현을 봤어요. 기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환갑이잖아. 일단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자. 응?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기현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기현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와 수아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려고 12해 동안 해온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모두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아는 기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선을 내렸습니다. 강정숙이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현아, 내 마누라한테 말해. 어른 환갑에 국밥이 말이 되냐고. 기현이 수아를 봤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일단 앉아요. 언니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무슨 생각이 있으면 이러냐? 강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 남 씨는 소파에서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죠. 남 씨의 시선이 식탁 위 국밥 용기에 머물렀다가 수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내려왔어요. 수아는 자기 앞에 용기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강정숙을 봤습니다. 지수를 봤어요. 유미라를 봤습니다. 기현을 봤어요. 아무도 수아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강정숙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아, 이걸 지금 환갑상이라고 차린 거야.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지수가 움찔했습니다. 유미라가 뒤로 반걸음 물러났어요. 기현은 굳어버렸죠. 강정숙이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이런 꼴을 봐야 해? 오늘이 어떤 날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정숙의 시선이 수아에게 꽂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아에게 향했어요. 수아가 강정숙을 봤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5,000원 주셨잖아요. 6글자였습니다. 강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유미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기현은 수아를 봤다가 강정숙을 봤다가 했어요. 시아버지 남 씨는 소파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그냥 또렷했어요. 12해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강정숙의 분노가 더 거세졌어요. 그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숙을 보고 있었어요. 피하지 않았죠. 이미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5,000원 주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 식탁 위에, 이 거실 안에 놓였어요. 걷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강정숙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오가며 말을 쏟아냈어요. 며느리라는 게 뭔지 모르냐? 이 집에 와서 뭘 배운 거냐? 아버지 환갑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흘렀습니다. 수아는 앉아 있었어요. 강정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 옆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중립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강정숙이 지수야, 내 눈에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하자 지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수가 수아를 봤어요.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머니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 환갑인데. 수아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나 12해 동안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있었잖아. 너도 알잖아. 지수가 시선을 내렸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뭐가 달라?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강정숙 옆에 나란히 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봤어요. 지수였습니다. 그나마 수아 편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명절 끝나고 둘이 커피 마시며 어머니가 좀 심하긴 하지 하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수가 지금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수아는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강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집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해야지. 12해 동안 내가 뭘 가르쳐 줬는데 이게 배운 거야? 수아가 강정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운 대로 했어요. 받은 만큼 드렸어요. 강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받은 만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5,000원 받았으니까 5,000원어치 드렸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정숙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수아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뭐라고 받아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논리가 없었어요. 지수가 분위기를 깨려는 듯 수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그러면 다 넘어가잖아요. 수아가 지수를 봤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정숙이 다시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기연아,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내 마누라가 이러는데. 기연이 수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아 옆에 섰어요. 그런데 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자. 오늘 하루만 넘기자. 수아가 기연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기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안한 것도 알았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2해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선택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기연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정숙, 지수, 기연이 같은 편이었습니다. 수아는 혼자였어요. 이 거실 안에서 완전히 혼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수아의 어깨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유미라였어요. 소파 쪽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식탁 쪽으로 걸어왔어요. 강정숙과 지수가 서 있는 쪽이었죠.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유미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아무리 섭섭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른 환갑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인성 문제 아니에요? 인성 문제.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강정숙은 유미라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연은 유미라를 봤다가 수아를 봤다가 했어요. 수아가 유미라를 봤습니다. 유미라는 수아의 시선을 받았어요. 잠깐 멈칫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요. 이렇게 대놓고 어머니한테 망신을 드리면 어떡해요. 남들 보기도 창피하고.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라 씨, 지난 추석에 전 몇 장 붙이셨어요? 유미라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건 제사 때는요? 몇 시에 오셨어요? 유미라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거기서 멈췄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을 물어봤을 뿐이었죠.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유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 발 물러서며 강정숙 쪽을 봤습니다. 강정숙이 다시 나섰어요. 기연아, 너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내 마누라잖아. 말을 해야지. 기연이 수아 앞으로 왔습니다. 수아와 마주 섰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아야, 나도 알아. 어머니가 잘못하신 것도 알고. 근데 오늘 하루만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잖아. 수아가 기현을 봤어요. 기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것도 알았어요. 수아가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기현이 하는 말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알면서도 어머니 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수아는 기현을 오래 봤습니다. 12회였어요. 12회 동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해온 것이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 보면서 못 본 척.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수아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죠. 오래된 것이 마침내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아는 기현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강정숙이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손으로 잡았어요. 식탁 끝으로 밀었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국물이 조금 넘쳐 흘렀습니다. 내 집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강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상처인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수아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나가서 음식 시키자. 내가 돈 낼게. 이러지 말고. 수아가 지수를 봤어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괜찮아.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봤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울 것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지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유미라가 팔짱을 끼며 혀를 찼어요. 강정숙은 식탁에서 손을 떼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기현은 아무것도 못하고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 남씨는 소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남씨의 시선이 수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강정숙도 지수도 유미라도 기현도 모두 같은 편이었어요. 수아는 이 거실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국밥 용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강정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오갔어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이래도 되느냐? 이 집에 와서 뭘 배운 거냐? 아버지 환갑날에 이게 말이 되느냐? 같은 말이 방향만 조금씩 바꿔가며 반복됐어요. 수아는 앉아 있었습니다. 강정숙이 식탁 앞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식탁 한쪽으로 밀었어요. 봉투가 식탁 가장자리에 걸쳐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이게 환갑상이야. 이게... 수아는 강정숙을 봤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숙이 수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대놓고 망신을 주는 거잖아. 망신이 아니에요.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5,000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강정숙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반박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속상해 하시잖아요. 일단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요. 그게 먼저잖아요. 수아가 지수를 봤어요. 지수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따지는 거야? 지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넘기자는 거잖아요. 상황을 넘기면 뭐가 달라져?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미라가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어요. 강정숙이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연아. 기연이 어머니를 봤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할 것 아니야. 내 마누라잖아. 기연이 수아 쪽으로 왔습니다. 수아 앞에 섰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아야.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 오늘 하루만. 수아가 기연을 봤습니다. 천천히 오래 봤어요. 기연의 눈이 불안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수아가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기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또 선택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모두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수아는 기연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아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어요. 강정숙이 다시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봉투 2개를 한꺼번에 옆으로 밀었어요. 음식을 치워. 이런 걸 식탁에 올려놓으면 어떡해.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정숙이 수아를 봤어요. 수아도 강정숙을 봤습니다. 지수가 강정숙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앉기가 싫어. 내 집에서 이런 꼴을 봐야 하는데. 유미라가 기연 쪽을 봤어요. 형부,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저렇게 속상해 하시는데. 기연이 수아를 봤다가 유미라를 봤다가 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지수가 이번에는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언니, 나가서 음식 시키자. 내가 다 낼게. 치킨이든 뭐든. 이러지 말고. 수아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12해 동안 혼자였어. 그게 문제야. 지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정숙도 유미라도 기연도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수아의 말이 거실 안에 놓여 있었어요. 걷어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남씨는 소파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죠. 남씨의 시선이 수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물렀어요. 수아는 그 시선을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죠. 강정숙도 지수도 유미라도 기연도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만 다른 방향이었어요. 국밥 용기에서 올라오던 김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식어가고 있었어요. 유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이건 인성 문제예요. 아무리 억울한 게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기연이 수아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 수아는 기연을 봤습니다. 12해였어요. 12해 동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된다고. 한마디면 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아는 참았어요. 이번에도 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아주 짧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흔들렸습니다. 12해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린 것이었어요.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국밥 용기에서는 더 이상 김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수아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수아의 눈이 흔들린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소리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정숙의 목소리도, 유미라의 혀 차는 소리도, 기현이 한숨을 쉬는 소리도 전부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5,000원을 받았어요. 5,000원어치를 드렸습니다. 논리는 맞았어요. 숫자도 맞았죠. 그런데 지금 이 거실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강정숙도, 지수도, 유미라도, 기현도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수아만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틀린 것과 같은 건가? 첫 번째 명절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던 날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잘해보고 싶었죠. 그날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시동생 결혼식 전날 밤도 떠올랐습니다. 꽃 장식을 자정이 넘도록 혼자 다듬었어요. 시누이 지수는 일찍 들어갔고 시어머니도 잔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아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도 잘못한 게 없었는데 혼자였습니다. 12해 동안 늘 혼자였어요. 국밥 용기를 봤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지 않았죠. 다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것이 지금은 차가워져 있었어요. 수아는 눈을 내렸습니다. 그때 시선이 닿는 곳이 있었어요. 소파였습니다. 시아버지 남씨가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있었죠. 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씨의 눈이 수아와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미안함 같기도 했고 오래된 무언가 같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그 시선을 받았어요. 한 박자가 지났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흔들림이 조금 달라졌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랐죠. 아까의 흔들림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의 흔들림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질문이 아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대답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남씨의 눈을 보고 나서 그 질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강정숙이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든 수아의 시선이 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이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붙여둔 것이었어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였죠. 아버지 환갑을 축하합니다. 수아는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현수막 아래로 시선을 내리면 식탁이 보였어요. 12개의 국밥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 이미 다 식어 있었죠. 뚜껑이 닫힌 채로 그냥 놓여 있었어요. 수아는 그 구도를 봤습니다. 환갑 축하 현수막 아래 식은 국밥 12그릇.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옳았다. 받은 만큼 했다. 5,000원이었다. 그 생각들이 이 현수막 앞에서 잠깐 흔들렸어요. 시아버지 환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0이 되는 날이었어요. 누군가 저 현수막을 미리 사서 벽에 붙여뒀겠죠. 오늘이 기쁜 날이길 바랐을 거였습니다. 그 기쁜 날에 지금 이 거실이 이 모양이었어요. 수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흘렀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5,000원에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 한 줄이었어요. 첫 번째 명절에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난 것도, 시동생 결혼식 전날 밤 꽃 장식을 자정까지 혼자 다듬은 것도,
시어머니 환갑에 50만 원을 쓴 것도 다 있었습니다. 12회가 다 있었어요. 나는 받은 만큼 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생각에 다시 닿았어요. 현수막을 보면서 잠깐 흔들렸지만 돌아오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받은 만큼 했을 뿐이었어요. 5천 원을 받았으니까 5천 원어치를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흔들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거실은 시끄러웠고 아직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아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현수막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 환갑을 축하합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말이 없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12회 동안 수아를 향해 크게 뭘 한 적도 없었지만 크게 뭘 안 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 환갑날이었어요. 수아는 현수막에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식탁 위 국밥 용기를 봤어요. 식어 있었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12그릇이 다 있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의 소리들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라가 뭔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미라를 봤어요. 유미라가 또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아가 유미라를 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미라 씨. 유미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한테 같이 하자고 카톡 보내신 거 기억해요? 유미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12회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생신마다 저 혼자였어요. 미라 씨한테 같이 하자고 카톡 보냈을 때 답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번에도요. 그 다음에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받은 만큼 했을 뿐이에요. 5천 원을 받았으니까 5천 원어치를 드렸어요. 유미라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카톡을 보낸 것도 맞았고 답장을 하지 않은 것도 맞았으니까요. 기현이 수아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수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12회 동안 한 번도요. 거실 안에 수아의 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못했어요. 수아의 말이 거실 안에 놓인 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정숙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소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였어요. 시아버지 남씨가 일어서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남씨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던 거실이었어요. 텔레비전 앞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었죠. 12회 동안 존재감이 낮은 분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나서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이 거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일어섰어요. 강정숙이 남씨를 봤습니다. 지수가 봤어요. 유미라가 봤습니다. 기현이 봤어요. 남씨는 소파에서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식탁 앞에 섰어요. 국밥 용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지 않았죠. 남씨는 용기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하나씩 봤어요. 강정숙이 밀어낸 봉투도 봤습니다. 식탁 가장자리에 걸쳐진 채로 있었어요. 남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용기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자기 자리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식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얀 김이 조금 피어올랐습니다. 국밥 냄새가 다시 났어요. 남씨가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전체가 멈춰 있었어요. 강정숙도, 지수도, 유미라도, 기현도 남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봤어요. 남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잠시였어요. 남씨가 수아를 보는 시간이 잠깐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거실 안에서 무거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어요. 환갑상 중에 오늘이 제일 좋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남씨가 다시 수아를 봤어요. 수아야. 수아가 남씨를 봤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하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에서 나오는 눈물도 아니었어요. 서럽다기보다는 오래 기다렸던 것이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왔어요.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요. 미안하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강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12해 동안 이 며느리에게 해온 것들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정숙은 시선을 내렸어요. 강정숙이 그 시선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12해보다 무거웠어요. 기현은 아버지를 봤다가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현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12해 동안 하지 않은 말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기현은 그 사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남씨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담담하게 먹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원래 이래야 했다는 듯이요. 특별한 것을 한 것처럼 굴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닦았죠. 그러고는 식탁 위 자기 앞에 놓인 용기를 봤습니다. 아직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남씨가 식탁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을 봤어요. 강정숙을 봤습니다. 지수를 봤어요. 유미라를 봤습니다. 기현을 봤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다들 앉아. 남씨의 말에 거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들 앉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컸어요.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명령하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고 낮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거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먼저 의자를 뺐어요. 강정숙은 잠깐 서 있다가 식탁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유미라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현이 수아 곁에 섰어요. 수아는 눈물을 닦은 자리가 아직 붉었습니다. 기현이 그 얼굴을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여보. 수아가 기현을 봤어요. 미안해. 짧았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두 글자였어요. 수아는 기현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도 하지 않았고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 시선 안에 12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기현은 그 시선을 받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기현도 옆에 앉았어요. 그때 시동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으며 수아 쪽으로 밀었어요. 형수님, 이거요. 부족하지만 수아가 봉투를 받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시동생이 봉투를 거두지 못하고 식탁 위에 그냥 뒀습니다. 유미라가 자리에서 몸을 약간 수아 쪽으로 돌렸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짧았어요. 화려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수아가 유미라를 봤어요.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수아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지수를 봤어요. 지수가 현관 쪽 신발장 옆에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케이크 상자였어요. 미리 사다 숨겨뒀던 것 같았습니다. 식탁 한쪽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케이크예요. 생신 축하드려요. 남씨가 케이크 상자를 받습니다. 작게 웃었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수고했네. 지수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봤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시선을 내렸어요.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수아는 강정숙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놓인 국밥 용기를 봤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이 조금 올라왔어요.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수아가 제대로 앉아 밥을 먹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늘 마지막에 앉아서 빨리 먹었습니다. 다들 먹는 동안 뭔가 더 가져오거나 국을 더 끓이거나 반찬이 떨어지면 채웠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아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씨의 다들 먹으라는 말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어요. 당연히 어색했죠. 조금 전까지 이 거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씨가 이미 숟가락을 들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모두를 움직이게 했어요. 지수가 먼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국밥 용기를 자기 앞으로 당겼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죠. 조금 식었지만 아직 따뜻했어요. 시동생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유미라도 자리를 잡았어요. 기현이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를 한번 봤어요. 수아는 자기 앞에 용기를 봤습니다. 뚜껑에 손을 얹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수아는 그 김을 잠깐 봤습니다. 아침에 국밥집에서 봉투를 받아들 때 올라오던 김이었어요. 차 안에서 기현이 봉투를 힐끔거릴 때도 이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시댁 식탁에 용기를 하나씩 올려놓을 때도 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었어요.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콩나물이었어요.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간이 적당했어요. 30년 된 노포의 맛이었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콩나물 국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내렸어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에 소리들이 생겨났어요. 뚜껑 열리는 소리, 숟가락이 용기 안을 긁는 소리, 국물을 삼키는 소리, 누군가 작게 기침하는 소리. 말이 없는데도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강정숙이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강정숙에게 뭔가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숙도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기를 하나 자기 앞으로 당겼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숟가락을 집었죠.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고도 하지 않았고 맛없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먹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에 앉아서 이 국밥을요. 수아는 강정숙이 먹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 수 있었죠. 소리로요. 남씨가 두 번째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국물이 좋네. 짧은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탁 안의 긴장이 그 말 한마디에 조금 풀렸어요. 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현이 국밥을 한 숟가락 먹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네. 수아가 기현을 봤어요. 기현이 수아를 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러고는 각자 다시 국밥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숟가락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이 가족이 같은 음식을 먹은 것이 처음이었는지 아닌지 수아는 몰랐어요. 아마 명절마다 같은 상을 먹었겠죠. 그런데 수아는 그 상을 차리느라 늘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빨리 먹었어요. 다들 먹는 동안 뭔가 더 채웠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수아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수아에게 뭔가를 더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콩나물 국밥이었어요. 30년 된 노포에 한 그릇에 5,000원짜리 국밥이었습니다. 갈비찜도 없었고 잡채도 없었어요. 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식탁을 채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먼저 일어났어요. 기현이 남씨 곁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유미라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릇을 걷었어요. 국밥 용기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식탁을 행주로 닦았어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오늘도 뒷정리는 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의 뒷정리는 달랐어요. 손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몸 안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것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강정숙이었어요. 수아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릇을 닦으며 기다렸습니다. 강정숙이 주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아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수아는 그릇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기현과 남씨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방 안은 조용했어요. 강정숙이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수아는 세지 않았어요. 강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건조했습니다. 수아야. 수아의 손이 멈췄어요. 강정숙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있었어요. 5,000원은 내가 잘못했어. 거실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정숙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까 이미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강정숙의 사과는 짧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손을 잡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서 낮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강정숙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을 수아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하기까지 강정숙 안에서 무언가와 싸웠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수아는 싱크대 앞에서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강정숙을 봤어요. 강정숙은 수아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어머니. 강정숙이 수아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강정숙이 입술을 눌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선 다할게요. 근데 혼자는 못해요. 그 말이 주방 안에 놓였습니다. 사과를 거부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용서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2회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수아가 스스로 조건을 말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강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싱크대 옆 행주거리에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아 옆에 섰어요. 수아가 헹궈 놓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헹궜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강정숙이 닦고 수아가 헹구고 말이 없었어요.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될지, 강정숙이 정말 달라질지 수아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닦이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남씨와 기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그릇을 헹궜어요.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시댁 주방에 수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현이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양파 때문이었죠. 시동생이 갈비를 냉장고에서 꺼내 나르고 있었어요. 유미라가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손이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풍경을 보다가 웃었어요. 12해 만에 이 주방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강정숙이 주방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12해를 기다린 두 글자였어요. 어쩌면 수아의 이야기가 그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집안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온 인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것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들.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지나온 삶의 한 계절입니다. 수아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 그날을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밥을 먹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단단한 용기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간 하루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안에도 당신만의 이야기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 안에 담긴 작은 선택들도
모두 소중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